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고용노동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노동부 장관입니다.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작년 1분기 137명보다 24명, 17.5% 감소했습니다. 113명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성된 1분기 통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45.1%인 32명이 감소하였고 기타 업종에서 40.5%인 15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0억 이상 현장에서,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각 69% 감소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 사고 등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유형의 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근절 메시지가 작은 사업자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달성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의 추락사고 감축이 주는 시사점은 민간에서도 CEO가 어떤 철학으로 사업에 임하는가에 따라 산재는 반드시 감축될 수 있다는 소중한 징표입니다. 산재왕국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감소 추세를 전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위험 사업장은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개소를 전수조사한 후 감독과 점검을 연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자체 개발한 AX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정밀 타겟팅하여 맞춤형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사업장은 소방청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의 화재 발생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공유받고 반복적 화재 사업장 등은 점검 감독하겠습니다. 현재 화재 위험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소방청과 합동 점검 및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류 취급 사업장 2,200개소에 대해서도 교육과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작은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여 추락사고를 더욱 줄이겠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붕사고 등 작은 사업장 산재 예방에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 지붕의 경우 농림부, 한우협회, 축협 등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태양광 공사의 경우 지방정부와 한전이 위치를 공유해주면 안전일터 지킴이나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채광창, 덮개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안내하면서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를 거부하는 현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재 감소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통과된 법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예외 규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이때까지 좀 난리친 게 효과가 생겼나 봐요. 예, 특히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에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확실히 제가 보고서 봤는데 떨어지는 사고가 줄긴 했어요. 떨어진 사고 많이 줄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령자들 작은 사업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 어쨌든 좀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그죠? 예, 아직 대통령님 메시지가 전해진 게 이 정도고 아직 제도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고 입법도 아직 된 건 아닌데 이 정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기세가 꺾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에 비하면은 뭐 턱없이
아직 높은 대통령 거죠. 말씀대로 갈 길이 멉니다. 예. 그 어쨌든 113명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를 보면은 여전히 하루에 2분은 퇴근하지 못했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 네. 분발하겠습니다. 분기 1분기 얘기라는 거죠. 석 달 동안 1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달에 4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큰 사업장은 확실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난 대전 화재 사고, 특히 화재 사고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이천 화재도 마찬가지고 화재 사고는 뭐 한두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번에 소방관 순직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고 해서 또 부처간 벽을 허물고 소방차 그 이번 소방관 사망 사고도 재 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그 순직이죠. 노동자 순직이긴 소방관은 한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 어쨌든 이 통계에도 들어가는 포함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산재로는 포함되지 그것도 않겠습니다. 별도인가요? 어쨌든 그래도 일터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요새 그 주로는 이제 뭐 맨홀 겨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하는 맨홀 사고는 요새 또 좀 조용하긴 해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히 총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맨홀 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이게 여름에 고온에 따라서 특히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해서 맨홀 사고 많았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뒤에 환기 사전 측정 어쨌든 그거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까지는 그 이후 맨홀 질식 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이제 추락 사고, 맨홀 사고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무슨 끼임 사고, 깔림 사고 이게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서 약간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회전체를 점검할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차단한 후 점검에 들어가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는데요. 업무 특성상 또 물량이 컨베이어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작업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전체는 끼이면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 기계에 밤에 졸다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이번에 SPC도 0시 19분 어간에 났습니다. 심야 이번에 시간 손가락 잘린 거? 손가락 사고가 났습니다. SPC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하이니 법칙이라고 1대 29, 300인데 작은 사고 막지 못하면 큰 사고 또 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는 우리 아침에 티타임 때 뭐 얘기 좀 했는데 지금 조사 나갈 거죠. 바로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조사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맞든 그게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네.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누가 우리 얘기 청와대 비서진 중에 그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물어봐가지고 네. 그것도 조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50만 원. 그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 작업장 안전 조치를 미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러니까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 벌금형이고 벌금형은 평균 14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안전 조치 미행해서 걸려 가지고 해봐야 결론은 벌금 140만 원이 최대였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지키지. 그 안전 조치 한 개 안 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데. 그잖아요. 추락 방지 시설 하나 안 하면 뭐 몇백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안전대 지급 안 하면 몇십만 원 남을 거고, 안전모 안 주면은 안전모값 남을 거고, 그렇게 쭉 남다가 한번 딱 걸렸어. 걸려가지고 가면은 벌금 140만 원이 몇 년 있다가 그것도. 그건 누가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했더니 과징금을 세게 때려라. 그랬더니 형사처벌이 차라리 낫다. 이런 보고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병행이 안 되냐. 그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과징금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나중에 뭐 매출이 얼마 아니면 안전관리 비용의 얼마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이걸 상한으로 정하고 네. 그래서 이거 안전관리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 손해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죠. 안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사람들 일 시킬 때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기초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은 차 운전하려면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 사람 쓰려면 사람 안 죽게 안전조치하고 일 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기본이 기본.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돈 벌겠다고? 그리고 관련 법이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세게 해가지고 네. 아니, 위반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법률 어기고 힘세면 다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세서 법률 어기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됐어요. 그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다 제재받고 그것도 보복당하고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힘이 세든 약하든 다 지키고 안 지키면 힘 세일수록 더 많은 제재를 당해야지. 특히 노동 영역은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엄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저 질문하려고. 이게 50인 이상 50억 이상 줄고 5억 이하 5인 이하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통계가 5인에서 50인 5억에서 50억까지는 준 건지 그대로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 거기가 지금 제일 그런 문제점이면 그거는 케어하는 사람을 늘리면 지금 우리 담당관 늘리면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50억 미만 지난번 보고 드릴 때는 50억 이상에서는 확실하게 감소했는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예. 근데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뭐 나름대로 한 덕분에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가니까 작은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고 이번에 50억 미만 사업장이 횡보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대전 화재 사고처럼 큰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숫자가 줄지를 못해요. 이게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줄어들고 있고 50인 미만 잘 고용 줄어들고 사업장은 계속 오히려 늘다가 예. 이번 1분기에 팍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50인 이하 준 게 지금 보니까 주로 5억 이하 5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은 사업장 5에서 50까지가 어떻게 돼요? 그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네.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최대 폭은 왜 세 1000만 원. 번까지 세 번 이상 신고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아니 그 괜찮다니까요. 파파라치 하면 어때? 일단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이 있던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꽁초 단속하라 그랬더니 저기 인도위 아니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망원렌즈 설치해놓고 자동으로 택시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찍어가지고 신고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돈 안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 비용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이 신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방임할 게 아니라면 민간이 신고한 걸 왜 횟수를 제한을 왜 합니까? 50. 난 직업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오늘은 여기 가서 저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신고하고 신고해서 돈 벌자고 왜 나쁩니까? 도둑놈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그러면 1000만 원 더 아니. 고민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해. 아니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마음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것도 사회 불합리와 10만 원.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단속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못하게 직업으로? 예산은 110억. 그거 확 늘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마세요. 네, 다른 검토하고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데 노동부만 한 것 같아 또. 내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기한을 해온 거, 그래 맞아 그런 한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직업 공무원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직업 공무원은 평생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법률상 원칙이죠. 직업 공무원은 법률상 그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에 그 로봇 태권부위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딱 머리로 꽂으면 원래는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다. 근데 관료 공무원 조직은 예를 들면 회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밑으로 쫙 해서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흘러야 돼 계속.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을 딱 올려놨는데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가지고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그 주변에서 워낙 전문가들인데다가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빨간색이 국민들은 빨간색을 꽂았는데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싹 침투돼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어요. 응? 이게 실제. 이게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정기적으로 머리를 바꿔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한번 꽂았는데 그대로 쫙 잘 진행이 돼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정말 막 파랗게 또는 노랗게 착착착 변하면 그 뭘로 다시 끼워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지. 근데 선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선거를 하는 이유가 헤드를 바꿔서 밀려 올라오는 거를 좀 밀어내려 보려고. 여러분들은 그 거대한 관료 조직, 관료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거기다 들어갔으면 힘들어. 이 사상투쟁도 해야 되고요. 논리투쟁도 해야 되고, 권력투쟁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요, 투쟁을. 막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뭘 원하나. 우리의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나. 국민들의 생각은 뭔가. 이걸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이걸 막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걸 견디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잘 안 돼, 이게.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노동부 장관이 내가 만만해서 자꾸 그러는 건데. 예, 이거 결제한다고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어. 다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 차관님 그거 규정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잔뿌리가 땅에다 딱 대고 있잖아. 기업, 이해관계인 다 있잖아. 이게 끊임없이 이거 회색을 주입한다니까요. 쫙 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견뎌야 돼. 이거를 우리가 공심이라고 하잖아요. 공심, 공적 마인드. 그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거 나도 지금 회색으로 안 변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나 너무 왜 말이 길었네. 다음 진행하십시다. 선출직과 관료제의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강의하시면 돈 좀 벌. 그래요.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네. 넘어갈까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를 재경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25년 하반기 지역경제